아버지의 목숨을 구하려다 오히려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들. 수십 년을 장남으로 살아온 남자가 병원 하나에서 모든 걸 빼앗겨버립니다. 간이 맞지 않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이 집안의 모든 거짓말을 한꺼번에 끌어내버렸거든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 아들 맞아? 박현주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하나가 이 집안 전체를 뒤흔들어 버립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거짓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델그룹은 성공한 재벌 가문입니다. 회장 박태호, 본처 오정난, 장남 박현준, 차남 박민준. 완벽해 보이는 구도죠. 하지만 이 집안에 김단희라는 여자가 등장하면서 균열이 시작됩니다. 김단희. 이 여자는 한때 죽었다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김명희라는 이름으로 이 집안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단순한 복수인지 아니면 훨씬 더 정교한 목적이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박태호는 그런 김단희를 두 번째 아내로 받아들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차남 박민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드라마가 진짜 꼬이기 시작합니다. 오정난. 본처 자리를 지켜온 이 여자는 겉으로는 당당하고 강한 척하지만 그 내면에는 수십 년을 감춰온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남 박현준이 박태호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핵심적인 폭탄입니다. 그러나 오정란은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박현준이 장남으로 후계자로 자리 잡는 동안 오정란은 그 거짓말 위에서 본처의 권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리고 김단희는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조용히 자기 패를 쥔 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세 여자, 아니, 이 두 여자와 한 남자의 관계가 이 드라마 전체를 꿰뚫고 있습니다. 박태호 권력을 쥔 자이지만 정작 자기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장 나중에 알게 되는 사람. 오정란 모든 것을 지키려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여자. 김단희 잃을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장 많은 것을 잃었고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 이 관계 구도를 이해하고 나면 뒤에 일어나는 모든 장면이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증상에서 비롯됩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반복되는 구역질.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었지만 박태호는 아델그룹 회장이 건강관리를 안 하면 회사를 빼앗긴다는 특유의 실용적 사고방식으로 병원을 찾습니다. 이 장면이 재미있는 이유는 박태호 스스로가 자기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병원을 찾는다는 점입니다. 회장님 특유의 오만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하죠. 병원에서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들은 순간 박태호의 표정이 굳습니다. 간암 말기. 의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간이식 말고는 해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박태호는 이 충격적인 선고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껄껄 웃으며 말합니다. 의사 양반 걱정 마시오. 나 아들만 둘인 사람입니다. 둘 다 검사시키고 맞는 건 뺏어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대사가 이 캐릭터의 전부를 설명해 줍니다. 박태호에게 아들은 후계자이기 이전에 자신의 몸을 위한 예비 부품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차갑고 서늘한 장면이지만 동시에 이 남자가 왜 이 집안을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단번에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곧 아들 2명 모두 간이식 검사 일정이 잡힙니다. 이 소식이 오정란과 김단희에게도 전해지면서 이 집안의 두 여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간이식 검사 소식을 들은 두 여자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오정란. 이 여자의 첫 마디는 이겁니다. 우리 현준이 간을 박태호한테 줘야 한다고. 그리고 바로 이어집니다. 우리 현준이 거주지 말고 민준이 꺼줘. 천년 자식이면 그깟간이 뭐라고 이식 정도는 해줘야 고개를 들고 사는 거야. 여기서 천년 자식이라는 표현은 오정란이 평소에 박민준을, 즉 김단희의 아들을 얼마나 하대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기 아들의 간은 지키면서 상대방 아들의 간은 당연히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캐릭터의 이기심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 여자는 진심으로 자기가 옳다고 믿습니다. 혼처니까. 장남의 어머니니까. 그게 이 드라마에서 오정란이 가장 무서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악인이면서도 스스로 피해자라고 확신하는 사람이거든요. 반면 김단희는 전혀 다릅니다. 오정난이 떠들어대는 와중에 김단희는 딱 한마디만 합니다. 둘 다 검사를 해보고 맞는 쪽으로 결정해야죠. 이건 우리 둘이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주 냉정하고 합리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끝나는 순간 김단희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레이션으로 들려오는 김단희의 속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언니를 죽인 박태호에게 민준이의 간까지 빼앗길 순 없어. 검사를 진행하고 나면 검사 결과에 손을 대겠어. 이 장면이 이 드라마의 두 번째 폭탄입니다. 김단희가 단순히 자기 아들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언니를 죽인 박태호라는 말. 이 여자가 이 집안에 들어온 이유는 단순한 생존이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된 복수. 그리고 이 복수의 첫 번째 수단이 바로 검사 결과 조작입니다. 물론 박민준의 결과를 조작한 건지 박현준의 결과를 건드린 건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김단희가 이미 의사와 어떤 합의를 해뒀다는 것입니다. 그 짧은 대화가 복선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박민준 씨 검사 결과는 따로 처리해두겠습니다. 너무 염려 마세요.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나중에 어떻게 폭발하는지 계속 지켜보셔야 합니다.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병실에 모인 사람들. 박태호, 오정난, 김단희. 세 사람이 한 공간에 모여있는 것 자체가 이미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의사가 먼저 박민준에 대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박민준 씨는 간 상태는 우수하나 간 크기가 맞지 않아 이식이 어렵습니다. 박태호의 얼굴이 굳습니다. 당장 분통이 터질 것 같은 표정이지만 의사는 이어서 말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박민준 씨와의 이식이 불가능합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시선은 이미 다음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현준. 의사의 표정이 조금 이상합니다. 차트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을 고르는 시간이 조금 깁니다. 이 순간 카메라가 오정난의 눈동자를 잡습니다. 미세하게 흔들리는 눈빛. 이미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는 눈빛입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검사 수치가 조금 이상합니다. 박태호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상하다니 그게 또 무슨 소리야? 의사는 쉽게 입을 열지 못하다가 결국 낮게 말을 잇습니다. 일반적인 부자관계에서 나오는 수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순간 정적. 이 정적이 이 드라마 전체에서 가장 무거운 3초입니다. 오정난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립니다. 김단희는 숨을 죽인 채 의사의 입만 바라봅니다. 박태호는 당장이라도 책상을 뒤엎을 것 같은 표정으로 의사를 압박합니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야? 빨리 말 안 해? 의사가 깊게 숨을 들이신 뒤 말합니다. 현재 검사 결과만으로는 박현준 군이 회장님의 친자라고 보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폭발합니다. 뭐야? 지금 뭐라고 했어? 박현준이 내 자식이 아니라고? 지금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박태호의 고함이 병실을 흔듭니다. 의사도 고개를 숙이고 정적이 흐릅니다. 그 정적을 가장 먼저 깨는 것은 오정난입니다. 지금 뭐라는 거야? 우리 현준이가 친자가 아니라니? 내가 의사면 나야. 그딴 개소리 함부로 입에 담지 마. 오정난이 의사 쪽으로 몸을 밀어붙이듯 다가갑니다. 검사 다시 해. 당장 검사 다시 하라고. 의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젓습니다. 사모님,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결과입니다. 그 순간 박태호의 고함이 터집니다. 닥쳐. 그리고 차갑게 오정난에게 고개를 돌리며 짧게 묻습니다. 너. 단 한 글자. 하지만 그 한 글자에는 이미 의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오정난은 눈동자가 흔들린 채 반문합니다. 무슨 눈으로 나를 보는 거야? 설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박태호는 피식 웃으며 차갑게 말을 내뱉습니다. 의심? 지금 이 상황에서 의심이 안 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 이 장면이 이 드라마에서 첫 번째 소름 포인트입니다. 박태호는 아직 확실한 걸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이 병실에서의 분위기, 오정난의 반응, 의사의 표정만으로 모든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정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하고 또 부정하지만 그 부정 자체가 이미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30년 가까이 숨겨온 비밀이 단 한 번의 검사로 무너져 내리는 장면입니다.
오정란의 난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박태호는 결국 결심합니다. 유전자 검사 다시 한다. 당장 박현준 불러와. 이번엔 끝까지 확인한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조용히 있던 의사가 급하게 입을 엽니다. 잠깐만요. 이미 추가 확인을 진행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병실 안이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뭐라고? 박태호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의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듯 비장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친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검사까지 수차례 이미 진행된 상태입니다. 결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큰아드님은 회장님의 친자가 아닙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태호가 옆에 있던 탁자를 거칠게 내려치며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병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오정란은 그대로 주저앉아 고개를 내젓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이건 다 잘못된 거야. 그런데 이 소란 속에서 딱 한 사람만 다른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바로 김단희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표정도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안에는 모든 상황을 이미 계산하고 있는 차가운 빛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김단희의 표정은 드라마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 중 하나입니다. 감정을 폭발시키는 박태호도 무너져 내리는 오정란도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차갑게 지켜보는 김단희가 가장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이 결과를 예상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김단희일지도 모릅니다. 아수라장이 된 병실의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박현준. 급하게 달려온 그는 숨도 고르지 못한 채 병실 안을 둘러보다가 말합니다. 오 여사,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내가 간이식이 안 된다니. 그 순간 박태호의 시선이 천천히 아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눈빛이 이 장면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아닙니다. 낯선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박태호가 낮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너 지금까지 알고 있었냐? 지금까지 내 엄마랑 짜고 날 속이고 아들 그룹에서 장남으로 살았냐? 박현준의 표정이 굳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태호가 한 걸음씩 다가가며 말합니다. 너 내 아들 맞아? 의사는 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데. 내 잘못일까? 내 엄마 잘못일까? 장남이라고 대접받을 때는 언제고 너네 모자 뭐냐고. 그리고 고함이 터집니다. 대답해. 박현준이 더듬거리며 말합니다. 아버지, 저도 몰랐어요. 지금 저도 당황스럽다고요. 이 말에 박태호의 눈빛이 완전히 굳어버립니다. 그래, 그 표정이면 충분하다.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겠군. 그리고 박태호는 차갑게 등을 돌립니다. 둘 다 짐 싸. 오늘부로 내 집에서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 선고가 이 드라마에서 두 번째 소름 포인트입니다. 박현준은 이 순간까지도 자신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아버지가 단 한마디로 30년의 부자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에서 김단희를 주목하세요. 박현준의 표정이 굳는 그 순간 미세하게 변하는 김단희의 눈빛. 내레이션이 들려옵니다. 역시 내 직감이 맞았어. 이 드라마에서 김단희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확신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이후 김단희의 행동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박태호의 선고가 떨어지고 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와 함께 오정란은 병원 복도에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그런데 오정란의 분노가 향하는 곳이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박태호도 아닙니다. 다 김명희 그년 때문이야. 처음부터 이상했어. 갑자기 죽었다던 연이 다시 나타나서 이 집안에 기어들어오더니 결국 본처인 나를 이 꼴로 만들었잖아. 박현준이 그 말을 듣다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이제 인정하자. 오정란의 눈이 번뜩입니다. 뭐? 지금 나보고 그만하라고 했어? 박현준이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엽니다. 오 여사, 이건 남 탓할 일이 아니잖아. 오 여사가 다 속여놓고 왜 자꾸 남 탓을 해?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이 한마디가 오정란을 완전히 터뜨립니다. 너까지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리고 오정란의 손이 올라갑니다. 짝.
날카로운 소리가 복도를 가릅니다. 박현준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갑니다. 이 장면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뺨을 때리는 장면. 그것도 자기 거짓말이 들킨 분노를 아들에게 쏟아낸 장면. 이 한 장면으로 오정란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사람인지 완벽하게 정의됩니다. 박현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은 이미 이전과 다릅니다. 능글맞고 장난기 넘치던 장남이 아닙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눈빛. 됐어. 이제 그만하자. 엄마는 이제 엄마 알아서 살아. 나도 내 인생 살게. 그 한마디를 남기고 박현준은 돌아섭니다. 오정란이 뒤에서 소리칩니다. 야, 어디가? 박현준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정란은 완전히 혼자 남겨집니다. 그날 밤 오정란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굳게 닫힌 대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지만 아무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문 열어. 이 집주인 나야. 본처는 나라고. 그러나 돌아오는 건 싸늘한 정적뿐입니다. 잠시 후 박태호의 비서가 나타나 차갑게 말합니다.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자산은 즉시 정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거주 중이신 자택 역시 출입이 제한됩니다. 오정란의 표정이 무너집니다. 뭐?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내 집이야 거기. 내 집이라고. 안방은 전현한테 절대 못 줘, 못 준다고. 비서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답합니다. 그 집은 회장님 소유입니다. 사모님께서는 더 이상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오정란의 다리가 풀리듯 흔들립니다. 말도 안 돼. 바로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때 옆에 있던 박현준이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가? 갈 곳이 없잖아. 이 한마디가 결정적으로 오정란을 무너뜨립니다. 30년. 이 여자가 이 집을 지키기 위해 감춰온 세월이 30년입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병원 하나에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집도 자산도 아들도 남편도. 그리고 오정란이 혼자 길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립니다. 다 김명희 그년 때문이야. 그년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안 됐어. 이 대사가 이 캐릭터의 비극이자 한계입니다. 자기 스스로 만든 비극인데 끝까지 다른 사람 탓을 하는 여자. 그래서 오정란이 무너지는 장면인데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완전한 동정이 오지 않는 겁니다. 병원 복도에서 오정란이 쓰러져 분노를 쏟아내던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돌아갑니다. 그곳에는 차갑게 웃고 있는 김단희가 서 있습니다. 여기 있었네요. 그 한마디에 오정란의 눈빛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너였지? 이거 다 너지? 내가 결과 조작한 거지? 오정란이 김단희에게 달려들듯 다가갑니다. 내가 꾸민 거잖아. 이 미친년아. 천년이 본처 자리 차지하려고 다 꾸민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이년아. 하지만 김단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담담하게 바라봅니다. 제가요? 그럼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없으신 건가요? 오정란의 움직임이 멈춥니다. 김단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거짓으로 꾸민 일들이 하나하나 다 돌아오고 있는 것뿐인데요. 오정란이 소리칩니다. 닥쳐. 넌 아무것도 몰라. 김단희는 피식 웃으며 한 발짝 다가섭니다. 아니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죠. 이 대사가 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대사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김단희의 복수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정란의 비밀을 밝혀낸 것, 그것은 그저 서막이었다는 것. 이 여자가 진짜 원하는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정란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립니다. 시작?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김단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의미심장한 미소만 남긴 채 돌아섭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오정란이 내가 결과를 조작했다고 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단순한 분노의 외침처럼 들리지만 실은 이 드라마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김단희가 정말로 검사 결과를 조작했을까요? 아니면 조작 없이도 이 결과는 나왔을까요? 그리고 만약 조작이 없었다면 오히려 박현준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 오래된 진실이라는 것이 됩니다. 이 질문이 다음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혼자 어둠 속에 남겨진 오정난. 대문도 열리지 않고 아들도 떠났고 남편도 끊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주저앉은 채로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내가 이대로 끝날 줄 알아? 절대 이렇게 안 끝나. 이게 왜 이래? 나 오정난이야. 이 대사가 이 캐릭터의 무서운 점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반성보다는 다짐이 먼저 나오는 사람.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이 없는 사람. 그래서 더 위험한 사람. 오정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을 무너뜨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오정난 자신이라는 걸 이 여자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은 여전히 김단희를 향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가장 큰 불씨가 됩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이 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더 큰 파국입니다. 오정난은 지금 그 경계에 서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단순히 두 여자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의 층위는 여러 겹입니다. 첫 번째 층 박태호의 간암과 이식 문제. 가장 표면에 보이는 갈등입니다. 두 번째 층 박현준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 이 집안의 첫 번째 균열입니다. 세 번째 층 김단희가 왜 이 집안에 다시 들어왔는가. 내 언니를 죽인 박태호라는 말. 이 층이 이 드라마의 진짜 중심입니다. 네 번째 층 박현준의 친아버지는 누구인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 다섯 번째 층 김단희가 의사와 미리 합의한 내용의 전모. 조작인지 사실인지. 이 모든 층이 한 번에 폭발하면서 이 드라마가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가 결정됩니다. 김단희는 이미 여러 수를 앞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들이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정난은 아직도 현실을 부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격차가 앞으로의 싸움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지가 이 드라마의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박현준. 이 남자가 진실을 마주한 뒤 어떻게 변하는지, 장남 타이틀을 잃은 이 남자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도 이 드라마를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축입니다. 이 드라마에는 단순히 선인과 악인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논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흥미로운 이유 중 하나는 누구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박태호. 이 남자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것을 속아온 사람입니다. 두 아들을 간이식 부품처럼 취급하는 잔인함도 있지만 반대로 그 무심함 때문에 오히려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박태호는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집안에서 가장 아무것도 모른 사람이었습니다. 간암 판정을 받은 이 남자가 이제 어떤 변화를 겪는지, 자기 아버지 자리를 되찾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정난. 이 여자의 비극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다면 30년의 거짓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그 진실을 말하는 대신 거짓으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 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정난이 무서운 이유는 이 결말 앞에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태도가 앞으로 더 많은 파국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벼랑 끝에서 반성 대신 반격을 선택하는 사람이니까요. 박현준. 이 인물이 사실 가장 가슴 아픈 캐릭터입니다. 친부모도 모른 채 살아온 아들. 장남으로 대접받으며 살았지만 그것이 거짓말 위에 세워진 지위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된 사람. 박현준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이 드라마의 후반부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 오정난을 따를 것인지 혹은 자기만의 진실을 찾아 나설 것인지, 그리고 그의 친아버지는 누구인지. 이 남자의 이야기가 사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김단희. 이 드라마의 가장 정교한 캐릭터입니다.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지만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내 언니를 죽인 박태호라는 말이 이 캐릭터의 전부를 설명합니다. 이 여자가 원하는 건 단순히 본처 자리가 아닙니다. 그건 너무 작은 목표입니다. 이 여자는 무언가 훨씬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이 드라마 전체의 방향을 암시합니다. 이 드라마에는 여러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 복선 김단희가 의사와 나눈 대화. 말씀하신 대로 박민준 씨 검사 결과는 따로 처리해두겠습니다.
이 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앞으로의 핵심입니다. 박민준의 검사 결과가 따로 처리됐다는 건 실제 박민준의 간 상태는 이식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즉, 차남 박민준의 간 크기가 맞지 않는다는 결과 자체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김단희는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 아들의 간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어머니의 본능. 그리고 동시에 박태호를 직접적으로 돕지 않겠다는 선언.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복선 박현준이 검사 결과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한 것. 아버지가 너 내 아들 맞아? 라고 물었을 때 박현준은 즉각 네,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굳었다가 저도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침묵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완전히 몰랐던 건지 아니면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는지. 그 차이가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박현준의 행동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세 번째 복선 오정란이 다 꿈이라고 한 말. 오정란은 의사까지 다 매수했겠지. 나한테서 다 뺏어가려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김단희가 의사와 어떤 합의를 한 장면이 이미 드라마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정란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단지 방향이 다를 뿐. 김단희는 오정란을 무너뜨리기 위해 의사를 매수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의 간을 지키기 위해 의사와 합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정란이 무너진 건 그 조작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감춰온 자기 자신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네 번째 복선 내 언니를 죽인 박태호. 김단희의 복수 동기가 처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대사가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집니다. 내 언니가 누구인지, 어떻게 죽었는지, 박태호가 어떻게 관여됐는지는 아직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이 미스터리가 풀리는 시점이 이 드라마 전체의 클라이맥스가 될 겁니다. 붉은 진주가 단순한 막장 드라마와 다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쉽게 거짓 위에 세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박태호는 두 아들을 후계자라고 불렀지만 그 아들들의 간을 자기 몸을 위해 가져오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가족입니까? 오정란은 아들을 지키겠다고 수십 년 거짓말을 해왔지만 정작 아들이 진실을 마주한 날 그 아들의 뺨을 때립니다. 이게 어머니입니까? 박현준은 장남으로 살아왔지만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조차 모릅니다. 이게 아들입니까? 김단희는 죽은 척하고 살아남아 이 집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복수를 위해. 하지만 그 복수가 정당한가요? 이 질문들의 명쾌한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가 이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이 드라마를 단순한 막장 이상으로 만드는 힘입니다.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저지르는 거짓말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어떤 형태로 돌아오는지, 붉은 진주는 그 질문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룹니다. 이 드라마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박현준의 친아버지는 누구인가? 오정란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었는지, 그리고 그 상대방이 지금도 살아있는지, 혹은 이미 이 드라마 어딘가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인지. 이 질문이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박현준의 진짜 아버지가 밝혀지는 순간 이 드라마 전체의 구조가 다시 한번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김단희의 이제 시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정란의 비밀을 밝혀낸 것이 복수의 끝이 아니라고 김단희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수는 무엇일까요? 박태호 자체를 겨냥한 복수일까요? 아니면 아델그룹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더 큰 계획이 있을까요? 그리고 김단희의 언니를 죽인 것이 정말 박태호였다면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이 집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세 번째, 오정란은 정말 끝났는가? 이 여자가 이대로 끝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도 싸우겠다는 의지. 이 여자의 다음 행동이 무엇인지, 박현준을 다시 끌어당길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김단희와 충돌할 것인지, 이 인물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요소입니다. 무너진 가족, 뒤틀린 관계,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진실의 균열. 이 집안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드라마는 지금 딱 가장 흥미로운 지점에 와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가 지금보다 더 충격적일 것이라는 것.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 어디였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태호가 아들에게 둘 다 짐 싸, 오늘부로 내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는 장면이 가장 서늘했습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마치 부하 직원을 해고하는 사람의 말처럼 들렸거든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 감정 없음이 오히려 가장 무섭습니다. 오정란이 아들의 뺨을 때리는 장면은 분노보다 슬픔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로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아들을 자기 권력 유지의 도구로만 봤는지가 그 장면 하나로 압축되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김단희의 이제 시작이에요 한마디. 차갑고 조용하고 그래서 가장 무거운 대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무엇이 가장 궁금한지. 여러분의 댓글이 이 채널을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붉은 진주를 보다 보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드라마는 매 장면마다 이 다음엔 뭐가 나올까? 를 계속 질문하게 만듭니다. 이건 단순히 사건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 드라마는 폭로와 반전을 절제하면서 씁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조금씩 한 겹씩 벗겨가면서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매 장면이 다음 장면의 복선이 됩니다. 병원 복도에서 오정란과 김단희가 마주치는 장면도 겉으로는 단순한 충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여자가 각자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의 진짜 매력은 인물들이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김단희는 박태호를 알지만 박태호는 김단희를 모릅니다. 오정란은 박현준의 진실을 알지만 박현준은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이 정보의 비대칭이 이 드라마의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이 이 드라마를 계속 보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나 아들만 둘인 사람입니다. 둘 다 검사시키고 맞는 건 뺏어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박태호. 이 대사 하나로 박태호라는 인물의 전부가 드러납니다. 아들그룹의 회장이 자기 몸을 위해 아들의 장기를 뺏어오겠다고 말하는 장면. 소름이 돋는 장면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죠. 김단희. 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한마디. 김단희의 복수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선언. 차분한 목소리인데 가장 무거운 대사입니다. 됐어. 이제 그만하자. 엄마는 이제 엄마 알아서 살아. 나도 내 인생 살게. 박현준. 가장 가슴 아픈 대사. 아들이 어머니와 결별을 선언하는 장면. 뺨을 맞고 나서 나온 말이라는 게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당신이 거짓으로 꾸민 일들이 하나하나 다 돌아오고 있는 것뿐인데요. 김단희. 복수가 아니라 인과라고 말하는 김단희. 이 대사가 오정란에게 가장 아프게 꽂히는 이유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대로 끝날 줄 알아. 절대 이렇게 안 끝나. 나 오정란이야. 오정란. 무너진 자리에서도 반성 대신 다짐을 선택하는 여자. 이 대사가 오정란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를 예고합니다. 이 캐릭터가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아직 붉은 진주를 직접 보지 않으신 분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드라마는 자극적입니다. 충격적인 장면이 많습니다. 보다 보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답함과 충격 안에 이 드라마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온 거짓말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무너짐 앞에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이야기가 보고 싶으신 분들께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지금 이 리뷰를 보면서 맞아, 그 장면이 진짜 소름이었지라고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편 리뷰도 꼭 챙겨봐 주세요. 오늘 붉은 진주 리뷰 어떠셨나요? 한 번의 검사로 무너져 내린 이 집안. 수십 년 거짓말의 대가가 단 하루 만에 청구된 이 이야기. 이제 시작이에요. 김단희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앞으로 박현준의 진짜 아버지가 밝혀지는 순간, 김단희의 언니 이야기가 풀리는 순간, 오정란이 다시 반격에 나서는 순간, 이 드라마는 분명히 또 한 번 뒤집힐 겁니다.
다음 편도 함께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박현준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김단희가 어떤 수를 놓을지 자유롭게 예측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